네덜란드 부모들은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 생각하면 절대 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리더다. 엄마가 이 아이의 교육의 책임자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을 거는 절대 아이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스스로 하게 잘 키울 것인가 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밥도 잘 챙겨 먹고 또 자기가 알아서 좀 잘 놀고 그리고 나중에 커서는 공부도 좀 스스로 알아서 잘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게 모든 엄마들의 마음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이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잘 해낸다는 게 결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덜란드 부모들은 그 스스로 아이들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그 스스로 하기 훈련을 한다는 게 저는 참 놀라고 좀 참 배울 점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왜 우리가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결국에 어릴 때 어떤 습관, 어떤 버릇, 어떤 행동을 이렇게 배워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평생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된다는 의미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어떤 일상생활이나 공부나 여러 부분에서 하도록 하려면 결국엔 어릴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하도록 엄마가 곁에서 잘 돕는 거, 잘 하도록 지켜봐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네덜란드에서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 이제 늦둥이 딸을 네덜란드에서 낳아서 정말 완전히 네덜란드 방식으로 키우려고 참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생각보다 제가 한국 엄마여서 잘 되지 않았는데, 제가 놀이터에서 어느 날 이제 저희 딸이 네덜란드 친구들이랑 이렇게 노는 거를 지켜봤어요. 3살쯤 아마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들은 대부분 놀이터 저쪽 한쪽 곁에서 이렇게 의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아이들 노는 거 이제 지켜보죠. 그러면 이제 아이가 넘어지면 우리 엄마들 같은 게 어때요? 놀래가지고 바로 달려가잖아요. 어디 다쳤나 뭐 이렇게 봐야 되니까. 그런데 그 엄마들은 다가가지 않고 약간 떨어진 곳에서 혼자 잘할 수 있지,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아이를 격려를 해주면서 어떤 면에서 안심도 시켜주면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냥 일어나서 훌훌 털고 그냥 또 가서 노는 거예요. 물론 심하게 뭐 까지거나 다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엄마가 다가가서 해주지만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무조건 바로 가서 달려가서 일으켜주지 않고 아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지켜봐 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저로서는 조금 놀란 부분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날씨가 좀 추워지고 쌀쌀해지면 아이들 바깥에서 감기 걸릴까봐 안 놀리잖아요. 근데 한겨울에 너무 추울 때도 아이들 바깥 놀이를 엄청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막 코가 빨개지고 귀도 빨개지고 막 손발이 얼 정도로 빨개지는데도 아이들 놀게 해요. 아마 그 때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차가운 바람, 차가운 공기 속에서 이렇게 많이 놀고 뛰어놀다 보니까 네덜란드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노는 것 속에서 아이들끼리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걸 배우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놀고 와서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도 엄마가 옷을 벗겨주고 신발 벗겨주고 이걸 하지 않아요. 대부분 기다려줘요. 아이가 스스로 먼지를 털어내고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옷을 어디에 걸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정리해주고 엄마가 하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하는 걸 지켜보는 거. 제가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아이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들을 길들여주는 거, 스스로 하도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 생각을 또 했어요. 중요한 그 엄마들의 교육 방법 중에 하나가 아이들 식습관이었어요. 사실 아이들 어릴 때 스스로 밥을 잘 먹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들 뭐 2~3살, 3살 이때 막 아이들 먹을 때 보면 엄청 흘리잖아요. 그래서 막 식탁도 지저분하고 또 옆에 이제 뭐 옷도 막 다 버리고 먹다 보면 그런데 그거를
네덜란드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먹도록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평생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습관을 어릴 때부터 들여주고 자기 스스로 잘 먹는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부모들은 그 식습관 문제, 편식 문제는 정확히 어릴 때 잡아요. 저희 둘째가 네덜란드 친구 집을 가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느 날 친구 집에 갔는데 이렇게 자기가 그날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음식이 나온 거예요. 이제 그 친구 동생이 하나 있었나 봐요. 4살짜리 정도. 그런데 이제 그 접시에 당근하고 강낭콩 같은 거, 그다음에 브로콜리. 네덜란드 엄마들은 어릴 때부터 고기와 야채를 항상 같이 먹이거든요. 사실 균형이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아이도 사실은 강낭콩이라든지 당근이나 이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면 그냥 아예 접시에 덜어줄 때 안 줘버렸거든요. 근데 네덜란드 엄마들은 이제 우리 아이가 그걸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다 주는 그게 습관화 돼 있다 보니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눈치가 좀 보여서 나 먹기 싫은 거 안 먹는 건데, 그런데 친구 엄마가 친구 이게 그 막내 아이가 나 이거 싫어, 이거 안 먹을 거야, 나 이거 강낭콩 싫어, 뭐 당근도 안 먹을 거야, 이렇게 좀 때를 부렸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좋게 이거 먹어야 돼, 이거 먹어야 건강해져, 형아들 잘 먹지, 너도 먹어야 돼, 좋게 처음에 이야기를 했나 봐요. 내가 계속 안 먹겠다 때를 부리고, 정말 그 먹기 싫은 건 아이들 왜 밀쳐놓잖아요. 계속 밀쳐놓으니까 엄마가 이제 막 친구 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있겠죠. 계속 좋게 먹어야 돼 했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계속 안 먹는다고 때를 부리니까 엄마가 딱 강한 어조로 너 이거 안 먹으면 식탁 의자에서 못 내려와. 그리고 후식도 먹을 수 없어. 오늘 후식이 아이스크림이야. 알지?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둘째는 안 먹을 수가 없더래요. 분위기가 그 어린애에게 친구 엄마가 강하게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남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날 강낭콩이랑 당근이랑 막 입에 막 쑤셔 넣어가지고 막 어그저그 씹어서 삼켰대요. 그리고는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는데 그 막내는 끝까지 안 먹고 버텼대요. 그래서 그 막내만 식탁에 놔두고 그 다른 가족들이 저희 아들이랑 같이 저쪽에 거실 쪽에 이제 소파 있는 데로 와가지고, 항상 네덜란드는 밥 먹고 나서 먹는 게 그 요플레 같은 거하고 그 아이스크림을 꼭 먹어요. 후식으로 많이 먹더라고요. 그래서 다 먹는데 그 막내만 놔두고 가족끼리 먹은 거예요. 막 내려오겠다 울고 쇠를 쓰고 나도 아이스크림 달라. 그래도 엄마가 아무 반응도 안 보이더래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딱 되니까 엄마가 너 이 음식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먹는다 그러니까 음식을 딱 치우더래요. 그런데 후식인 아이스크림이나 요플레는 절대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광경을 지켜봤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이제 친구랑 올라가면서 야, 너희 엄마 무섭다. 너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우리도 어릴 때 그렇게 했어. 우리 동생 안 먹고는 못 먹일 걸, 배고파서, 이렇게 친구가 말하더래요. 그리고 이제 저희 아이가 그날 그 집에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네덜란드는 아침에 정말 싱싱한 그 빵을 꼭 먹잖아요. 빵을 햄에다가 그다음에 치즈도 넣고 정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아침에 따뜻한 차에다 이렇게 해서 빵을 아침에 먹는 식탁에 딱 앉았는데, 그 동생 앞자리에 어제 먹다 남은 그 강낭콩이랑 당근 안 먹었잖아요, 아이가. 그 먹다 남은 접시가 그대로 설거지도 안 한 채 있더래요. 그걸 그대로 엄마가 갖다 준 거예요. 너는 이걸 먼저 먹어야 빵과 햄과 아침에 먹을 차와 이걸 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좀 고집이 있었나 봐요. 막내여서. 끝까지 안 먹겠다고 버티더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아침에 빵도 못 먹은 거예요. 네덜란드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 갔다가 엄마가 이제 집에서 있는 경우는 거의 집에 와서 중간에 점심을 먹고 다시 학교를 가요. 물론 이제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는 학교에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는 이제 집에 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둘째가 그날 그 친구와 함께 이제 아침에 학교를 바로 갔거든요. 그날 그 집에서 잔 거니까 가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자기 동생 점심에도 똑같은 어제 먹다 남은 게 올 거라고.
자기도 어릴 때 엄마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그래서 자기도 먹기 싫은 야채를 먹기 시작했고 어느 날 먹다 보니까 그것도 맛있게 돼서 지금은 다 잘 먹게 됐다고 그 아들 친구가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런 식습관 편식 잡는 건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엄마가 강해져야 되고요. 정말 독한 맘 먹지 않으면 못 잡아요. 대부분 엄마가 아이에게 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네덜란드 부모들은 엄마가 아이에게 어떤 부분을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 생각하면 절대 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리더다. 엄마가 이 아이의 교육의 책임자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양보하지 않을 거는 절대 아이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가 기다려주고 참아주면서 이 식습관을 잡아가는 거죠. 사실 그런데 아이를 사랑하니까 엄마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이가 먹고 싶은 거 먹게 하고 먹기 싫은 걸 안 먹게,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네덜란드 엄마들에게 그 수술하는 교육을 이렇게 하면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칭찬이에요. 잘했어. 네덜란드 엄마들은 아이가 밥을 하나 먹는 거, 그 다음에 옷을 하나 벗는 거, 넘어져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에게 굉장히 큰 칭찬을 해줘요. 최고야. 너무 잘했어. 프리마 막 이러면서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 같은 경우에 먹기 싫은 음식을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와서 결국에 먹을 수밖에 없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먹으면 엄마가 막 두 손 들어서 우리 아이 뭐 최고야. 너무 잘했어. 너무 잘 먹어. 칭찬해 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래. 오늘 저녁에는 우리 막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뭐 먹고 싶어? 그러면서 아이로 하여금 아이도 힘들죠, 사실은. 먹기 싫은 걸 억지로 먹었으니까. 그 아이에게 성취감, 보상을 반드시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로 하여금 내가 먹기 싫은 거 먹었다는 자신감과 이 성취감을 스스로 느끼도록 엄마가 엄청난 칭찬을 해주고 가족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릴 때 아이에게 스스로 하기 훈련은 엄마의 인내, 기다림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성격이 좀 급한 편인데 아이가 하나하나 잘 해낼 수 있는지, 잘 해냈는지 그 과정을 조금 더 참고 기다리면서 엄마가 봐주고 아이가 잘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엄청난 칭찬. 그리고 사실 수술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템포 한 템포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넘어진 아이가 갑작스럽게 엄마가 안 일으켜 주다가 야, 너 알아서 일어나.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 황당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은 엄마가 일으켜 주면서 엄마가 다음부터는 너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지켜볼게.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칭찬을 해주면서 하나하나. 사실 아이가 옷을 벗고 옷을 제자리에 걸어 놓는 거, 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거, 어른들에게는 너무 가벼운 하나의 행동이지만 아이들은 하나하나가 쉽지 않은 행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엄마가 정말 내 아이가 스스로 자라는 아이로 성장하고 내 아이가 자기 일상생활은 물론 많은 부분을 친구 관계에서도 스스로 잘 해내도록 원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엄마가 원칙을 가지고 엄마가 리더이니까 엄마가 아이의 책임 그 교육하는 당사자이니까 아이를 잘 이렇게 대화로 설득시키면서 하나하나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면서 해내는 게 스스로 교육법의 중요한 어떤 키포인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정말 스스로 잘 해내고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키우려면 어릴 때부터 정말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을 기억하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하나 엄마가 정말 잘했어. 계속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왜냐하면 아이는 실수투성이죠. 하나하나가 더 어렵거든요. 잘했다고 하나하나 칭찬해주면서 엄마와 아이가 함께 유대감을 쌓아가면서 우리 아이를 스스로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한번
서서히 집에서 어때요? 아이와 함께 스스로 해내기 훈련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네덜란드의 스스로 하기 여러 가지 것들을 일단 소개해 보았어요. 다음에는 이제 유치원 아이들 스스로 하기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소개해 볼까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